군포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메린입니다. 장마와 함께 시작된 무더운 여름, 오늘은 뜨거운 태양만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두 분의 소방관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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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소방서 구급대 소방교 김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소방서 구급대 소방사 장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관이라고 하면 사실 화재 진압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화재를 진압하는 진압대, 그리고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들 응급 처치나 그리고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 많이 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집에서 119 신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길 가시다가 쓰러져 계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하루에 가장 많이 출동한 날이 몇 번이신가요? 저는 한 20번 정도까지는 나가본 것 같아요. 저도 한 18번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20번, 18번 나가시다 보면은 사실 거의 1시간에 한 번 출동하시는 꼴이잖아요. 그럴 때는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사실 거의 못할 때도 많고요. 환자분들을 이송을 해드리고 네. 돌아갈 때나 그럴 때 이제 뭐 편의점에서 뭐 잠깐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간식을 싸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에 간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차에 놔뒀다가 차에서 먹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밥도 좀 빨리 드시는 습관이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네. 이게 출동을 막 엄청 나가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어떤 생존 본능 때문에 밥을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장재하 대원님은 어떠세요? 가끔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배달 음식 오고 난 후에 출동을 나갈 수 있어서 면 종류는 조금 기피하는 편입니다. 풀까봐.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짬뽕보다 짬뽕밥을 더 선호합니다. 아, 원래는 짬뽕을 더 좋아하세요? 네. 아, 안타깝네요.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시민분들을 위해 얼마나 애써주시는지가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때 군포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가 이 어린이날 행사 덕분에 생명을 구한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초막골에서 저희 119 가족 체험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가족분들이 나들이를 하시다가 이제 남편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저희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바로 가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이송, 바로 현장에서 심장이 돌아오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건입니다. 혹시 두 분도 현장에 계셨나요? 저희는 다른 출동을 나갔다가 소방서로 기소하는 도중에 심정지 발생했다는 신고를 듣고 현장으로 출발을 했고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서 이미 심장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더라면 좀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은 전국 그 소생률 평균이 9.8%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장이 소생되는 경우에만 하는 거고 병원에 가서 다시 나왔을 때 그 전과 같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좀 자동 제세동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분은 살아날 확률도 많아지고 앞으로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내 가족이나 사실 지인에게 닥칠 수 있는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 저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한번 두 분께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시작은
의식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의식을 확인할 때는 양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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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으면 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앞에 흰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아. 네. 한번 해볼까요? 앞에 흰 티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후에 바로 환자의 가슴을 압박을 시작합니다. 네. 가슴 압박은 보통 손바닥 밑부분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명치 윗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수직이 되게 서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조금 더 벌리시고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이 깊이가 5cm 정도 되는 수준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맞나요, 전?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속도는 이렇게 정박으로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좋나요? 네, 정박으로 하시면 되고 네. 조금 머릿속으로 리듬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네. 조금 덜 힘든 방법입니다. 아, 네. 자, 이제 잘 배우셨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혼자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주황색 티 입은 남성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사셨을까요? 네, 오늘 한 분 살리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큰일을 했네요. 네. 보통 근데 이렇게 몇 분 동안 지속을 해야 되나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저희가 또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교대하시면서 하시거나 저는 1분만 해도 힘이 드는데 네. 사실 구급대원분들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한 40분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40분이요? 예. 혼자서 계속. 출퇴근 시간에 네.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차들을 뚫고 갈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차에서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40분이나 했는데도 안 깨어나시면은 계속 더 해야 되는 건가요? 환자의 생명을 또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하거나 병원에 이송 직전까지 합니다. 아,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네네. 정말 제가 직접 또 해보고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저처럼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은 잘못 어디를 건드리거나 뭐 갈비뼈가 부러지신다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119에 신고하시면은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 처치를 주저하지 말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 방법 잘 기억해서 네. 언젠가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간혹 심정지나 응급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좀 많이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살리다 보면은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인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구급대원 하기를 좀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재하 대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급대원 분들이 오셔서 제가 많이 당황했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병원까지 이송을 잘 해주셔서 그게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급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 응급 현장에 계속 나가시다 보면은 좀 기억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산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 출동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주위에 계신 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셨고 저희가 도착해서 제세동을 시행해서 바로 심장이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전에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선진장 모드입니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패드 도착 위치를 확인하여 도착하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와 접촉 금지. 모두 물러나세요. 정전기 충전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든든한데요.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가고 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살리는 그런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포 시민들께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 또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 나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린 심폐소생술 방법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군포소방서 소방관 분들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메림이었습니다. 안녕!